자,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약시와 그리고 약시에 이용되는 다양한 렌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시용 렌즈들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실제 이제 이 약시라는 게 무엇이고 이 약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원인에 따라서도 다양한 약시 발생 원인을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간단하게 배경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이때 저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기 시력 보정 용구들, 기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시라고 했었을 때는 잘 알고 계시죠? 약시 이러면은 교정이 되지 않는 눈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약시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일반적인 그 기준이라 함은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나 이러한 시력 보정 용구로 시력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개선이 되지 않을 때 정상 시력만큼 교정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눈을 갖다 약시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력 장애가 있고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등의 어떤 시력 보정 용구로서 정상 시력 기준이 1.0이다 보니 이러한 1.0의 시력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약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시력을 측정을 할 때 이제 나은 시력이 있고 교정 시력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죠? 어, 교정 시력이죠. 그죠? 나은 시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로 교정이 되면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 시력이 그렇다 나쁘지 않은데 개선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눈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정 시력을 훨씬 더 큰 의미를 두고 이제 저희가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약시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냥 약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크게 약시도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지만 이 기능성 약시를 갖다 일반적으로 그냥 약시라고 저희가 불러요. 약시 이랬을 때는 기능적 약시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일단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면은 발생되는 그 원인 그리고 발생했었을 때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 약시라고 불려지는 이 기능성 약시를 다른 말로 의학적 약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의학적 약시 혹은 폐용성 약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기능성 약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망막의 수용체나 시로나 뭐 이런 부분에 구조 결함이 없어요.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이 약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시각 기능의 부조화 때문인 거죠. 내부에 어떤 구조 결함은 없는데 시각 기능의 부조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 예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시성 약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안구 위치가 안위 이상이 있는 거죠. 사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시가 있다, 안위 이상이 있다, 안구 위치가 정상적이다,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는 정상적인 눈이 있고 사시안이 있으면은 맺혀지는 망막상이 이제 비대응점 간의 관계로 상이 결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복시가 일어나겠죠. 복시가 일어나다 보면은 두 눈 중에서 사시안 쪽에서 결상된 그 상을 갖다가 억제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단한시가 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러한 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되는 사시안 같은 경우에는 억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시자극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기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시자극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 나중에는 시자극에 대한 어떤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안경으로 교정을 해도 제대로 교정 시력이 나오지 않는 그런 약시로 이행이 된다. 그러한 경우가 이 사시성 약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 사시성 약시 같은 경우에 4세 이전에 발생을 해요. 4세 이전에 발생을 하고 실제 이 기능성 약시 자체가 시자극이 일어나야 되는 그 시기에 시자극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교정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를 갖다가 이 기능성 약시라고 하기 때문에 사시성 약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4세 이전에
확인이 된다 하면은 늦어도 이제 시기능이 보통 한 8, 9세, 늦게는 한 10살 이 정도쯤 되면 거의 완성이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 8, 9세 전엔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안구 위치를 정상적으로 혹은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상적인 안위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자극이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면은 이제 약시로 이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인의 치료를 해주셔야 약시로 이행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각 결핍성 약시라고 하면은 시각에 대한 결핍, 보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안검하수 어떨까요? 안검하수 눈이 처졌어요. 그건 이제 근육의 문제이긴 한데 근육이 이제 제대로 들어올리는지 상안 건거근이 발달되지 않고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이제 그거에 대한 신경이 또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눈이 이제 반쯤 감겨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시자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에 시자극을 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방해 요소들이 이제 안검 하수라는 방해 요소가 있다 보니까 시자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역시 이것도 시각 기능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시각 결핍성이에요. 대표적으로 안검 하수를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뭐 각막에 문제가 있는 그런 이제 경우에도 뭐 수정체에 뭐 선천성 백내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에도 들어오는 렌즈계의 어떤 그 혼탁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시각 결핍성의 어떤 약시로 이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저희가 앞서서 앞서서 이제 살펴봤었던 부등시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양안의 굴절력 값의 차이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쪽 눈만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안 좋은 쪽 눈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태아가 돼서 시각 기능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시력은 계속 떨어지고 나중에는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어른까지 누적이 되다 보면은 교정을 해도 제대로 된 교정 시력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약시로 이행이 되는 거죠. 특히 이 부등시성 같은 경우에는 원시성 부등시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약시로 이행되기가 쉽죠. 왜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눈은 정시고 한눈은 뭐 마이너스 3디옵터의 근시다. 이런 경우도 지금 부등시잖아요. 그러면은 멀리 볼 때 이 두 눈을 이용해서 멀리를 볼 때 이제 그런 경우에 요 눈만 이용을 하겠죠.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이러한 상태의 부등시라고 하면은 멀리 볼 때 이 정시 정상 시력을 가지는 이 정시야만 이용을 할 거란 말이죠. 왜냐면은 이쪽은 잘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두 눈 뜨고 있지만 결국 요 눈만 계속 사용하고 요거는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사용 빈도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치만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이 근점 자체가 이쪽 눈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요 눈을 비교적 사용 안 하고 요 눈은 이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경우에라고 하면은 멀리 볼 때는 뭐 정시한 정상 시력을 가진 정시한 쪽 눈을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이제 근시를 가진 이 마이너스 3디옵터의 교정 굴절력이 필요한 이쪽 눈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각 어떤 자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나마 또 괜찮아요. 괜찮은데 양안이 다 원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양안이 다 원시 같은 경우 하지 말고 반대로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는 정시고 하나는 여기 플러스 3디옵터 원시다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멀리를 볼 때도 이쪽 눈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죠? 왜냐하면 여긴 또 굴절력 값을 더해줘야 되니까 수정체가 또 조절을 또 해야 되니까 보는 게 불편하니까 멀리 볼 때도 이쪽 눈 사용을 하고 가까운 곳을 볼 때도 여기는 더 많은 조절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쪽을 사용을 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볼 때, 가까이 볼 때 다 이쪽 눈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눈은 계속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약시로 이행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시성 부등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원시 굴절력을 갖는 혹은 양쪽 다 원시가 있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이런 형태의 부등시가 훨씬 더 약시로 이행이 되기 쉽다라는 거. 이런 경우도 이제 하나의 이제 기능성 약시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히스테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제 일과성의 어떤 뭐 암점이 보인다거나 뭐 그런 이제 조금 특수한 그런 형태의 그 암점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뭐 나산형이라든지 계단 이렇게 내려간 나선형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암점이 나타나는데 이건 약간 심리적인 부분과 관련을 해가지고도 약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기능성 약시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다 해준다라고 하면은 시각 기능이 발달되는 그 시기에 해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치료가 가능하죠. 정상적인 어떤 시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시로 이제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원인에 맞춰 가지고 이제 다양한 처치를 통해서 약시로 이행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 치료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반면에 이제 기질성 약시 같은 경우에는 정도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기질성 약시는 좀 심해요. 그러니까 시력 자체가 단순하게 시력이 잘 안 나온 정도가 좀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생활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일반적인 생활하기에 좀 불편한 그러한 상태다 보니까 이런 기질성 약시를 이제 원인은 이렇게 딱 구분을 하지만 보통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저시력으로 보통 이제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시력이 안 좋다라기보다 어떤 일반적인 이런 시생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 기능성 약시의 그 발생 원인은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망막에 문제가 있고 망막 밑에 시신경 조직, 시각 경로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자극이 제대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요걸 갖다 제대로 전달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 기질성 약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정도도 굉장히 심하고 이런 경우엔 치료가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실 때 발생 원인 그리고 이제 형태 그리고 이제 치료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요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딱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태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처치를 하는 방법도 당연히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각각의 처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능적 약시의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기능적 약시는 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잖아요. 사시성인지, 아니면은 뭐 부등시성인지, 아니면 시각 결핍성인지, 히스테리성인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각 기능이 발달되는 그 시기에 시자극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약시로 이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자극을 충분히 줄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에 그 이제 처방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기능적 약시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갖다가 제거를 해주면은 이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력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갖다가 시행을 할 때는 시각 기능이 완성되기 전에 해주셔야지 시기능이 최대한 이렇게 발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만으로 한 6, 7세, 늦어도 한 10살 이전에 이제 처치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특히 사시성은 빨리 해주셔야 되세요. 사시성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가림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약물을 이용을 해서 처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저희가 잘 알아두셔야 되는 방법은 이 가림법이에요. 약물 치료는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가림법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말 그대로 가려주는 건데 이거 가리는 거 역시 이제 6세 이전에 조기 치료해주면 좋죠. 왜냐면은 시각 기능이 발달하고 있는 과정에서 빨리빨리 해주면 좋은데 조금 실제적으로 요걸 갖다가 적용하기 좀 힘든 부분은 가려가지고 하거든요. 건강한 눈이 있고 문제안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좀 문제안이라고 하면 시력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눈이죠. 사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시가 있는 쪽 눈, 부등시안 같은 경우는 비교적 더 굴절 이상 정도가 높은 그런 쪽 눈, 뭐 시각 결핍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각 결핍의 원인이 있는 눈이 문제안이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건강한 쪽 눈을 가려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쪽 눈을 갖다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각 기능을 최대한 이렇게 올려주는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할 때도 빨리 하면 좋겠지만 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어렸을 때 해야 되다 보니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빨리 하면 좋긴 하겠지만 협조가 보통 잘 안 되다 보니까 어,
조금 그 적절한 시기 자체를 한 6, 7세, 5, 6세, 5세에서 한 7세 뭐 요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너무 어렸을 때 하면 이제 효과가 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건강한 쪽 눈이 있고 문제가 있는 쪽 눈이 있으면 건강한 쪽 눈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추이를 갖다 계속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 눈도 지금 시각 기능이 발달이 되고 있는 시기에 있는 눈인데 가려놓으면 이것도 역시 약시로 이행이 될 수 있잖아요. 시각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두 눈의 어떤 시력적인 부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추이적인 부분을 계속 살펴봐야 돼요. 계속 시력이 향상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 건강한 쪽 눈의 시력도 제대로 그 정상 시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일단 가려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려서 치료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저희 시력 보정 연구 시간에는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이제 포인트가 되겠는데, 가장 그냥 원초적인 것은 안대가 있죠. 안대로 가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좀 보기가 안 좋고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안경 렌즈의 형태로 이렇게 쭉쭉쭉쭉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사용했었던 렌즈의 형태는 프로스티드 렌즈라고 해서 이제 이 프로스티드 하면 안개 낀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렌즈 후면이 완전한 젖빛으로 이제 실제 이 사람이 이걸 착용을 했었을 때 명암 정도만 느낄 수 있지 시력은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 너무 많이 나죠. 그죠? 이런 형태가 프로스티드 렌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고 너무 이제 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조금 외부에서 이제 이 사람을 봤었을 때 이 사람 눈의 윤곽 정도는 보이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든 그런 이제 제품이 나온 거죠. 그 형태가 지금 샤버시 렌즈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투명감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표시가 나기는 나요. 나는데 눈의 가장자리 착용하고 있는 피검자의 눈 가장자리 윤곽 정도는 확인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샤버시 렌즈인데 지금 렌즈 후면이잖아요. 착용했었을 때 이제 착용자가 이 신문을 예를 들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고 근데 이제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약간의 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 착용자의 이제 눈 윤곽 정도는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착용할 수 있는 게 샤버시 렌즈가 되고요. 이거 역시 이제 표시가 좀 많이 나요.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형태로 이제 가장 이제 그래도 최근에 개발된 게 민지 그래시즈라고 해서 요런 형태예요. 거의 다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표시가 안 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조금은 미용상 좀 더 만족스러운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이제 차폐 렌즈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피검자가 외부를 봤었을 때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고 외부에서 이 환자를 봤었을 때 눈이 이렇게 보이니까 미용상 좋다라는 얘기죠. 실제 이 렌즈의 형태를 보게 되면 렌즈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렌즈 후면에 특수한 어떤 굴곡 처리를 해요. 굴곡 처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피검자 눈이면 외부에서 빛이 이렇게 입사를 했었을 때 빛이 들어왔다가 빛이 여기에서 이제 들어왔다가 내가 밖을 보고 잘 때 여기에 특수 굴곡 처리 때문에 난반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밖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의 빛은 이렇게 들어오지만 내가 밖을 볼 때는 이 난반사 때문에 외부를 볼 수 없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 기능성 약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제 방법이 가림 치료가 있는데 안대 를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요거보다 조금 괜찮은 형태로 프로스티드 렌즈, 그다음에 샤버시 렌즈, 그다음에 가장 이제 유용한 형태로 민지 그래시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시고 물론 이제 뭐 다른 수업 시간에는 중요로 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시력 보정 연구 시간에는 이제 그 저희가 사용하는 그 도구들이 주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재료학과 관련을 해가지고는 이런 렌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처벌치료법이라고 얘기도 해요. 처벌치료 조금 말이 무서운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부등시한이다라고 했었을 때 아까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이제 요런 눈이다. 요런 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두 눈 중에서 이제 안 좋은 쪽은 당연히 여기 요 얘보다 요 얘는 이제 가까운 쪽을 요걸 쓰니까 요 얘보다 요 플러스 3디옵터 렌즈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런 경우에는 좋은 쪽 눈에 아트로핀을 넣는 거예요. 이쪽이 좋은 쪽이잖아요. 여기에 아트로핀을 이제 점안을 하는 거죠. 아트로핀을 점안을 하게 되면 아트로핀 자체가 조절마비제거든요. 조절마비제. 조절마비제. 그럼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긴 조절이 안 되는 상태고. 그래서 멀리 볼 땐 당연히 이쪽 눈을 이용을 하겠죠. 이용을 하겠지만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이쪽 눈 전혀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절이 가능한 이쪽 눈을 갖다가 사용을 할 수밖에끔 없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약물에 의한 부작용 항상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보통 요 검사를 진행을 할 때는 두 눈의 시력이 같아지거나 혹은 이제 정상 시력, 1.0의 정상 시력을 얻을 때까지 일단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 이제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어떤 개선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또 약물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 눈을 좀 가리고 문제 안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방법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기질적 약시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기질적 약시 같은 경우에는 발생되는 원인 자체가 망막 밑에 뭐 신경이라든지 시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인은 뭐 선천성일 수도 있고 후천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시력이 굉장히 이렇게 떨어져 있고 시력의 개선을 갖다 기대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력을 개선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안 좋은 시력이 있고 굉장히 이제 생활을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더 생활하기 편리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보조적인 도구들로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처치하는 방법 자체가. 자, 그래서 이 기질적 약시의 경우에는 보통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로우 비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시력, 시력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제 이 저시력의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일단 시력은 있잖아요. 맹은 아니에요. 시력은 있는데 그 시력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교정에서 또 제대로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로 이런 경우를 갖다 사회적 약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회적 약시라고도 하고 교육적 약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떤 이제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이 교정을 했고요. 교정을 했었을 때 두 눈 중에서 좀 더 좋은 쪽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좀 더 교정이 잘 되는 그런 그 교정 시력 자체가 시력이 교정했었을 때 그 좋은 쪽 눈 기준으로 0.04 이상 0.3 미만인 경우를 저시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시력뿐만이 아니라 시야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시야가 좁아도 굉장히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죠? 실제 이 주변 시야에 따라서 위험 요소들을 갖다 저희가 빠르게 캐치하고 인지하는 건데 그래서 시야 범위가 20도 이내인 그래서 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쪽눈 기준으로 0.04 이상 0.3 미만 혹은 시야는 20도 이내인 그러한 눈을 갖다가 저시력이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보면은 저희가 뭐 기준이 있잖아요. 장애 기준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경우에라고 하면 일반적인 어떤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뭐
다양한 지금 보고 계신 일반적인 광학 기구는 아니잖아요. 안경이랑 조금 다른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특수한 저시력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보정 기구를 이용을 해서 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 확대 비율이 굉장히 커야 되겠죠. 망원경 혹은 가까이 볼 때는 현미경,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런 형태는 책을 보고 잘 때 일단은 활자 크기가 커야 되니까 확대 비율이 굉장히 커야 되니까 이 아래쪽에다가 책을 두고 확대를 시켜서 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도구를 이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불도 나오고 딱 갖다 대게 되면은 확대가 돼서 보여요. 지금 이런 식으로요. 요건 갖고 요 형태는 갖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저시력 환자 저시력자들이 이제 공부하는 학교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 학교라든지 책을 이렇게 주로 두고 봐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휴대용으로 가져다니면서 볼 수 있는 형태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특수한 이런 저시력 환자들을 위한 보조기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시력 교정법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시력 개선은 안 되고요. 일단 가지고 있는 이 시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시생활이 이제 편리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확대를 시켜주는 거죠, 그죠? 각배우를 크기에서 물체를 확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기구 말고도 생활하는 그 환경 자체도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좀 빛을 밝게 조도를 좀 굉장히 높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집안에 있는 어떤 그 가구 같은 경우에도 이 대비가 좀 강한 거 있잖아요. 흑백으로 대비도를 높여준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지팡이나 이런 또 도구들을 또에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또 생활할 때 보면은 물론 이제 시력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시력이 안 좋은 경우에도 그냥 이게 색깔이 있는 것들은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신호등에 보면은 이제 이 시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안내 멘트도 이렇게 누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점자책이나 뭐 길거리 다닐 때 보면 또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그 길의 그 방향을 갖다가 또 인지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안내를 하는 그런 것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죠? 다양한 형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이용을 해서 좀 시생활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환경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